라디오 반민특위 39회. 와, 하나만 더 하면 40회입니다. 오늘은 곽 박사님 제목을 특이하게 뽑았네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 39회 이재명 현상과 박근혜 하야. 그래서 1부는 이재명 현상을 일부러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주말에 어제구나. 그 팟빵 댓글 보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저보고 영어 드립 좀 치지 말라고. 내가 안 웃기다 그랬잖아. 네. 되게 무식해 보인다고. 네. 그리고 거기다 또 마지막에 선님이 그립다고 분발하라고. 비판을 달게 받아야죠. 근데 달진 않네요. 예, 노력하려고. 그래서 오늘 더 좀 진중한 자세로 왔습니다. 방송하러. 그리고 또 우리 왔는데 곽 박사님이 또 우리 고정 후원자분이 또 큰 거금을 또 후원하셨다고. 네. 제가 아니라 우리 곽 PD님이. 네, 곽 PD님이. 꽉에 2명이 있어요. 꽉꽉거려가지고. 근데 참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곽 특별히 박사랑 열심히 저랑 하도록.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곽 박사랑 저랑 자세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 좀 바로 좀 앉아요. 옷 좀 구겨지. 근데 옷이 구겨진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지금 자크를 잠궜는데 옷이 새 옷을 입고 와도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와이셔츠를 110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105를 입으세요? 105도 약간 껴요. 105가 낀다고요? 근데 105는 별로 없어. 원래 입던 110만 새로 안 바꾼 거죠, 옷을. 110을 입어요? 아니 100. 원래 100? 입던 100. 100들은 터질라 그러고. 아 진짜? 105는 꽉 끼고. 지금 안에 입은 게 105인데 네. 배만 꽉 끼니까 이게. 배만. 네. 그래서 그렇다. 다림질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슬림핏 말고 그냥 일반 핏을 입는 그건 거잖아요. 싫어요. 또 패션에 네. 그건 예, 싫습니다.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뒤에 배경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곽 PD한테. 이 색깔도 싫다, 녹색. 아니 그래서 스튜디오 자체를 통으로 개조를 해버리려고. 그래요. 완전히 이동식으로 다 뜯어버리고. 막 쥐. 이걸 전부 다 뜯어낼 거예요.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할 거예요. 완전히. 라반트 특수 시설로 딱 해줘요. 좋습니다. 네. 네. LED 뭐 이런 것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조명.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역사 장면이 앞에 딱 손에 잡히는 것처럼 뜨는 걸 홀로그램 착 해갖고.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홀로그램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요? 밑에 조명 하나 달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프로그램의 문제지 그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잖아. 안타깝지만 기술자가 없네요. 네. 기술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데서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에 열심히 나서셔서 싸우는 모습을 매주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러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점점 제가 어제도 버스 타고 그제구나 일요일 날 촛불 끝나고 들어왔다가 오전에 또 밖에 나갈 일 버스 타고 왔는데 초등학생 4명이 앞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넷이서 뭔 얘기 하나 했더니 한 3, 4학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구호 야 박근혜 퇴진 막 이거를 이상하게도 외친다 막 하면서도 막 하고 박근혜는 돼지나라. 퇴진하라. 태진아랑. 그게 태진아랑? 오늘 페북에 오늘 나왔더군요. 나왔더라고요. 박근혜랑 태진아랑 하니까 댓글에 사람들이 아니 박근혜가 태진아랑도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박근혜는 태진아랑. 요즘 진짜 저희 애도 7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끼리 박근혜는 돼지나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 근데 왜 박근혜는 돼지나라에 살아?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그게 이제 구호가 계속 익숙하게 들리니까 TV를 통해서도 들리고 촛불 집회에 나와도 들리니까 이게 막 애들이 그게 돼지나라 이렇게 돼지나라? 들리나 봐. 아니 우리 집도 저희는 둘째가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재미없으면 빼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만 자기 선생님이 새누리당 갔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아니 친구들하고 다 같이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조용하라 그랬다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거 왜 못하게 하지? 하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갔대? 우리 선생님 새누리당인가 봐.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 우리 둘째는 작년에 그랬어. 작년에 와가지고 진지하게 선생님이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이라 그런다고. 어떻게 박근혜한테 대통령까지는 모르겠는데 님자를 붙이냐고.
새누리당인가 보다고. 너무 짜증 난다고. 존댓말. 그리고 남학생들이 박근혜 폄하를 하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새누리당원이신가 보다. 하여간 뭐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유치원생들까지. 유치원생들까지 정치에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전국입니다. 어찌됐든 아까 뭐 후원자분들 그런 바램 하나하나씩 저희 잘 고쳐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촛불 정국의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게 또 우리 몫이 아닌가. 네. 그래서 꼭 후원 이런 개념 후원보다도 저는 이런 데서 한번 좀 저희가 돌아봐지더라고요. 촛불 하면 할수록 저희가 하던 일들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성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지난 토요일 날 촛불 때 주권 방송에서 신문 광화문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여기서 드렸는데 광화문 신문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1,000원짜리 모금함에 1,000원짜리가 막 사방에서 답지를 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민분들을 보고 막 1,000원짜리가 어떻게 됐냐면 서로 막 내려고 하다가 모금함에서 튕겨 나가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막 발생을 하고 아니 왜 그 주권 방송은 모금함을 거기다 2개밖에 안 냈다는 거야. 여러 개를 깔아놔서 될 거 아니오.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촛불 시민분들이 정말로 집회장이죠. 집회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그리고 믿음이나 미안함 이런 정서들이 딱 느껴지더라고. 네. 저는 그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날 사실 대본에 대해서도 반성 많이 하시고 그랬겠네요. 그건 변론으로 하고. 네. 근데 그 촛불 집회장에서 그 촛불 시민분들의 그 모습이 그분들은 실제로 그냥 지나가면서 도와줘야겠네 신문이네 해가지고 이제 1,000원을 놓고 가져가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우리 예전에 또 퇴질행동에 계신 분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만 무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진행자들하고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정말로 우리 이 시민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정말 느끼고 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저도 정성에는 정성으로 보답하자. 제 토요일날 촛불 나왔는데 몇 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처음 본 분도 저한테 왜 자꾸 곽 박사 구박하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네. 구박지 마시고 내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잖아. 제가 둘이. 정성에 정성으로 얘기하면서 저도 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승혜 씨도 이제 돌아봐지는 게 네. 제일 많죠. 네. 네, 한번 앞으로 머리를 잘 감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성에는 정성으로 보답하는 방송을 합시다. 지난주에는 또 저희 뭐 아내 황선 씨도 이제 연관이 됐는데 김영한 네. 비망록이 네.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 전에 저는 이런 게 좀 더 확장이 돼야 된다. 저희가 박근혜를 잡으면서도 이 기회에 동시에 새누리도 잡자. 박근혜에 부역한. 근데 본질적으로 새누리가 만들어낸 박근혜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근데 이 수구 보수 시스템에서 새누리보다 또 확장이 되죠. 김기춘이 툭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김영한 비망록을 계기로. 그래서 거의 지금 야 3당에서 김기춘 구속. 구속시켜야죠. 네. 거의 김기춘은 오늘 야 3당 회동에서 두 번째 결의사안으로 네. 김기춘, 우병우 반드시 구속 수사 결의사안으로 나왔더라고요. 야 예전에 그 영화 관상이 있잖아요. 관상 보면 그 관상이 와가지고 전 다는 못 봤어요. 중간부터 좀 봤어요. 김기춘한테 왠지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뭐라고요? 말년이 안 좋아. 말년에 옥고를 칠 상이야. 혼자 살 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던지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 김영한 비망록 사실 일파만파 터지고 있는데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부분. 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내란은 몰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청와대와 최순실의 각본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박근혜 감독
김기춘 연출? 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게 이번에 민정수석의 최순실 감독이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제작이죠. 제작인가? 네. 좋아요. 박근혜 후원, 박근혜 후원? 최순실 제작, 김기춘 연출의 통합진보당 사태. 야, 근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자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비망록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정황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이 이 헌재에서 해산 선고를 내린 게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틀 전인 12월 17일에 이미 청와대는 세부적인 상황까지 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쭉 이제 김재현 의원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 전 의원. 그렇죠. 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전 의원이죠. 그 비망록에서 본인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상당히 좀 전율을 느꼈다. 뭐 이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 메시지를 딱 올리셨던데 실제로 보면은 통합진보당 해산뿐 아니라 세부적인 지침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의원은 누구, 그래서 비대의원 누구, 지역구 의원 누구, 이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이미 19일에 헌재가 선고하기 이전에 17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쓰여져 있었다는 부분은 이건 사실 청와대가 전체적인 내용을 관할하고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가 관할한 데 따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권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권방송에서 논평을 바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수사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이제 좀 거슬러 더 올라가면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정희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엄청 발렸잖아요. 닭깎기 마사오하면서 발렸고 이걸 본 최순실이 통합진보당 저 X새끼들 해산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그 내라는 뭐 사건도 이제 좀 조작을 해내고 헌재에 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미 10월 4일 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석비서관회의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시사항을 얘기하면서 연내 판결하라는 그렇죠. 그 내용이 있어요. 연내 판결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12월 19일 또는 그 20 며칠에 하겠다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판결 자체를.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시에 맞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한철 그대로 이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듣네. 그대로 짜증나. 19일에 판결을 한 거고 연기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재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 막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9명의 헌재 재판관 말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 뭐 연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 판결에 개입하지 못했었고 실제로 그날 아침 9시에 모여서 마지막 평의를 하고 그 평의에서 결정을 내렸고 10시까지 결정을 내렸고 10시 2분에 재판장에 도착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박한철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뻥이었던 거죠. 이미 청와대는 이틀 전에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헌법재판소 내에서 그 재판관 9명만 딱 이렇게 소통을 했던 부분은 혹시나 이게 아래로 새 나가면 우리가 청와대와 교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렇게 닫아버렸나? 그럴 라고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헌재에 기간 보고 와서 박한철 소장도 10월 달에 이미 연내 판결하겠다. 이미 그 10월 4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며칠 있다가 그 기간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연내 판결하겠다고 점심 먹는 자리에서. 이거는 바로 이거는 뭐 특검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청와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랑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은 고사하고 청와대 아래 지시를 받는 하급 부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애당초 헌재 구성 자체가 이러면 헌법 자체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헌법의 위치, 지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걸 집중해서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닌가. 꼭 통합 진보당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의 아이러니잖아요. 그렇게 청와대와 교감했던 청와대의 아바타일 수도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가결되면 9일에 가결되면 박근혜 탄핵을 이제 심사하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렇죠. 아이러니다. 그래서 촛불이 박근혜가 모르겠습니다. 9일날 우리 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리라고 보십니까? 부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부결이 친박계와 비박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결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부결되면 국민들이 청와대로 달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래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9일 그 전날 9일 전부터 8일부터 국회에 모이자, 국회 개방해가지고 만민 공동회처럼 토론회 열어내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무소속 의원이신 윤종호, 김종훈 의원은 국회를 개방하라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정국이 펼쳐지면 또 이 국회는 국민 촛불의 힘에 밀려서 당연히 가결시킬 수밖에 네, 없는 근데 상황이 그런 되지 전망보다 않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집중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가결 되겠죠. 이 정도면 저는 이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이런 전망은 어떻게든 가결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온 상황입니까? 사실 요 한 일주일 동안 국민들이 그 비박계랑 국민의당을 탈탈 신상 털고 협박하고 문자 놓고 개별 지역구 의원들 압력 놓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핵심은 뭐 비박계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마음을 먹고 결의를 본 게 아니라 위협을 받아서 한 건데 위협을 받은 사람은 빈틈이 보이면 바로 또 반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원래 박근혜가 3차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일종의 명예퇴진을 딱 얘기하니까 비박계가 입장 돌렸지 않습니까? 네. 탄핵 안 하고 대통령이 뭐 일찍 물러나겠다는데 뭔 탄핵이냐라는 식으로 입장을 돌렸죠. 네. 근데 이걸 다시 그들이 탄핵으로 올 수밖에 없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안을 확 살려버린 거는 바로 230만 촛불 아니냐. 12월 3일에. 그 봤죠. 그 김무성 대표가 그 핸드폰 번호 바꿨다며. 핸드폰에 그 국회에서 이렇게 깔아놨는데 문자가 계속 오는 네. 2천 몇백 개가 왔다고.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안 바꿀 수가 없는.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것도 있어요. 그 최경환 의원이 둘이에요 국회에. 새누리당의 네. 최경환 의원하고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 둘인데 이 최경환이 새누리당 최경환인 줄 알고 국민들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한테 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공개된 번호가 그 번호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제 페이스북에 저는 탄핵에 찬성합니다. 최경환 대표님도 전 대표님도 탄핵에 찬성하셔서 후배 최경환 의원의 고충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정말 국민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엄청 문자 보내고 전 참 이렇게 대단했던 하시더라고요. 게 이거 동시에 지금 청와대를 우리가 집중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위협하고 이게 좀 병행해서 새누리당 좀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들은 그걸 행동을 하고 계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뭐 공개했다고 그 뭐 고발했잖아요. 네. 새누리당이 고소했죠. 네. 그리고 또 뭐 그 전화번호 공개되니까 전화번호 공개한 사람 고발하겠다고 네. 고소하겠다고 네. 또 거기도 이랬는데 고소했고. 아니 자기들은 생각해봐 선거 때 우리 전화번호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을 돌리더니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음성은 10년 전에 농활 갔던 거밖에 없는데 내 전화번호가 음성이 어떻게 있는지 음성에서도 문자가 오거든요. 충북 음성? 네. 깜짝이야. 나 음성 메시지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충북 음성에서도 너무 문자 음성적이네. 이런 거 별로예요?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건 전형적인 아재 개그예요. 40대 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송 초반에 아재 개그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는데 요즘 지적 안 하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 요즘 별로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진보당 문제도 이제 그 김기춘이 결합했고 또 저희는 이제 가족사까지 얽혀 있습니다. 지금 김기춘이 그 저희 아내가 그 부장 그 저번에 구속됐을 때 통일 콘서트 그 신은미 황선 통일 콘서트 구속됐을 때 부장 검사가 이제 면담 이제 취조를 받다가 가끔 이제 대장 검사, 부장 검사가 불러와 커피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이게 뭐 최고급 보이차라면서 황선 씨 편하게 앉아서 좀 드시자 하면서 자기도 이게 건이 안 되는 거라고 안다. 근데 너무 윗선에서 그리고 윗선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윗선이 검찰보다 위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뭐하다. 최고 윗선이다. 했던 게 그게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최고로 황교안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기춘이 실제 나온 거죠. 여기에서도 아니 그 최고 윗선은 박근혜잖아요. 근데 뭐 그때 집행하는 거는 국무회의 때 바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동을 뜬 거고. 그래서 그 보니까 그 통일 콘서트가 열렸던 조계사의 압력 조계사 템플 바로 그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승 총무원장 그
조계사를 대여를 어떻게 했냐 거기서 공간을 그리고 가로하고 자승이라고 써놨더라고. 자승한테 직접 뭔가를 한 거예요. 이걸 조사를 해라. 그리고 밝혀라 배우를. 뭐 그 문제도 그러고 그리고 이 통일 콘서트 문제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 내용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연계가 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익산에서 폭탄테러를 했던 네네네. 고등학생 신상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상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학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무슨 사전 작업인지 사후 작업인지 뭔진 모르지만 관여를 했다 청와대에서 직접.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폭탄 테러라기보다는 사제 폭탄 테러고, 네. 그죠?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이 저도 봤어요. 비망록에 그 학생의 이름이 딱 그게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청와대가 그것까지 전부 다 관할하고 그러니까. 내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왜 체크를 했을까? 야 진짜 등골이 그분이 근데 오싹해지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더라고요. 엄청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으셨고 또 우리가 이 진보당 사건이나 또 우리 그 선님의 그 일뿐만 아니라 되게 꼼꼼하게 작성돼 있어서 무슨 하다못해 다이빙벨 국가가 관여해서 다이빙벨 상영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광주 비엔날레에서 공연하는 홍성담화백 그림도 못 걸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국가가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모든 부분에 청와대의 촉수가 다 뻗쳐 있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것에는 청와대가 촉수를 근데 또 뻗치고 이게 있었고.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게 당시에 이제 그 평화통일 콘서트 이제 신의미 황선 통일 콘서트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 해산 국면에서 맞물려 있는 부분도 맞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때 딱 정윤회 문건이 딱 터졌을 때잖아요. 그랬죠. 사실 신의미 황선 두 분이 통일 콘서트 전국 순회에서 한 200명, 300명 모였는데 이게 전국을 얼마나 들었다 놨겠습니까? 그 당시에서 사실. 근데 여기에 온 행정 권력, 공안 권력이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종편 이하. 언론도 거기다 집중을 그러니까요. 했었고 그걸 한 달, 두 달간을 끌었는데 완전 만년 그러면서 했지.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정윤회를 덮자. 이번에 최순실 덮자고 이정윤이 이정현 단식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정치 정황까지 정확하게 드러났다. 이걸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망록에서 보이다시피 청와대 직접 개입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가정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지 않고 지금 전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걸 예상한 것도 있다. 전략적으로 이 수구 보수 진영에서 통합진보당이라는 뭐 통합진보당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조직력과 이런 뭔가 진보 정치에 대한 강력한 뭔가 지향을 가진 거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항쟁 전국에서 과연 어땠을까? 일단은 통합진보당이 기성 정치권과의 그런 전투력, 투쟁심은 뭐 한마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썼어요. 국회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주인을 지키는 개 한 마리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완전히 이제 강제 해산이 되고 나서 저는 거의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은 완전히 통제가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상태에서 그냥 에스컬레이트 됐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국의 이 일파만파 거의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전국이 형성돼 버리지 않았냐.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19 전국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퇴근 직전에 그래도 이제 기사를 좀 보고 가야겠기 이제 기사를 막 올려보다가 너무 화나는 기사를 봤어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기사가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근데 그 전에 올린 머리가 뭐예요? 올린 머리 한복 이렇게 왜 머리를-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머리 이렇게 올리는 거 삥 꽂아가지고 결혼식 때 왜 어머니 신랑 시움 어머니 하는 그 머리가 올린 머리 아닌가? 네, 그렇죠. 그 그 90분이나 올린 걸려? 머리 하려면 그럼요. 올린 머리 하나 하는데 실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머리 아니, 하는데 근데- 1시간 반 하고 옷 갈아입는데 뭐 하고 아니 옷 갈아입으면 그거 무슨 잠바떼기 입고 왔더만 네. 그 푸른색, 아니 파란색. 근데 실제로 하긴 패션의 완성은 헤어라고도 하니까. 아니 그 기사에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들어간다고. 아니 그쵸. 머리 하는데 90분이 걸리는 건 아니고 머리를 하면서 이제 화장을 하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메이크업이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올리는 것까지 다 메이크업의 일종이거든요. 헤어 근데 메이크업. 이게
전 전국에서 딱 완전 본질적인 문제, 시간이 저는 문제다. 한시에 했다는 거. 근데 그쵸. 본질적인 문제는 머리 자체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촛불 가니까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치 구조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옷 입는데 얼굴 고치는데 이런 데다가 아이들이 죽어 나갈 때 그런 걸 했다는 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발언할 땐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린 학생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소비했다는 게 욕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우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번에 머리에다 1시간 반. 아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그때 왜 제 대책본부죠. 그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머리가.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늘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집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TV 나올 때마다 90분씩 머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TV에 나오기 위해서 카메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그 중대한 사고가 터졌는데 자기가 머리를 안 감았던 머리가 뻗었든 당장 맨발 벗고 달려와도 모자랄 시간에 청담동에 있는 그 미용사를 직접 청와대로 불러들여가지고 머리를 하고 아니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 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뭐 말해야 되니까 하고 부른 거예요. 그분이 1시에 와가지고 머리를 했어. 청담동에서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고 와서 그럼 머리하고 이제 머리하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구명조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헛소리를 한 거죠. 기사 하나도 안 보고 머리나 쳐하고 카메라 앞에 쓰려고. 근데 이게 저는 또 이번에 사실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 뭐 70% 이상의 그 상가들이 다 탔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데예요.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막 애들하고 놀고. 거기를 가서도 어떻게 봤어요. 했습니까? 뭐 단 10분도 안 머물지 않고 상인들을 위로하지 않고 가가지고 삐쭉 이렇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의혹도 있잖아요 서문시장 거기. 의혹 아니죠. 기자가 직접 보고 쓴 거니까. 예. 그 소방호수 연결된 게 박근혜 대통령 지나가야 되니까 그 소방호수를 끊으라고 했다는 거야. 거기서 물 나와가지고 아직 그때가 잔불이 정리가 안 잔불 됐는데.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때랑 똑같네. 똑같은 세월호 때도 거예요. VIP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빨리 보고 먼저 하라고 구조하기 그죠.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 진짜 근데 그 말이 또 이해는 또 가요. 또 며칠 전에 어떤 미친 국회의원이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인데 저는 뭐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고 7시간 놀아도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고 인사만 잘하면 된다고 이런 그치. 말 했잖아요. 뽑아놓은 사람 공무원이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나 잘하라고 7시간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인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새누리당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지? 하긴 뭐 대통령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 못 만들겠습니까? 하긴 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볼 때 이제 사건의 전말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전국의 방향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박근혜가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 시스템에 있는 박근혜 부역자애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세월호 때 보고를 위해서 구조를 중단시켰고 서문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진의 장면을 위해서 코방호수를 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얘네들 본질이다. 그러고 다시 어느 방향까지 어느 목표까지 지금 싸움 갈 건지 해봐야 된다. 오늘 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어버이연합이 또 집회를 했어요. 그래요? 집회를 하고 보수 진영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아니 전부 다 속지 마라. 진보 진영 애들이 지금 박근혜 하나 하야시키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하야시키면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이를 청산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막아야지. 뭔 근데 소리지? 이 글 자체를 또 어린 우리 초중고 교과서 배우는 친구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아니 박근혜 부역자를 그 해체하고 친이를 청산하는 게 목표니까 막아야 된다? 이게 왜 막아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우리나라 모르겠네. 사람들이 주권 방송에서 신문을 또 냅니다. 광화문 2호를 냅니다. 광화문 1호 다 내는데 팔렸나요? 광화문 1호 열심히 팔았습니다. 다 팔렸냐고요? 뭐 또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열심히 궁금해서요. 팔았다고. 열심히 근데 뭐 팔아야지.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2호야 1호 또 끼워 전국이 변하고 있으니까 변화된 중국에 맞게 이번에는 개헌 문제. 제 지하철에서 보니까 신문을 버리시는 분이 없어요. 신문은 아. 피켓은 버리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신문은 다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이면 저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봅니다. 이번 신문에는 라만도 광고 넣었어요?
라반도 광고 넣어야죠. 네, 당연히 넣어야죠. 꼭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에 못 넣었는데 이번엔 네. 지난번에 없더만요. 우리 꽉 광고비 PD님. 냈어요? 그래고 제가 한 장도 안 팔았어요. 아니 광고비를 그래서 안 팔았어? 네. 한번 쭉 펼쳤는데 라반도 광고가 없는 거예요. 에이씨. 얘거 안 팔았어?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기사를 하나 넣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예, 이재명. 아니 현상? 예, 이재명 현상 이거죠. 이재명은 과연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인가? 아 이번에 보니까 동아일보가 이재명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지지율 추이를 딱 살펴봤더니만 문재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이 이른바 사이다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정치인들은 고구마 먹으면 꽉 속이 막히는 고구마인데 이재명이 시원한 사이다. 그래서 뭐 사이다 발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고구마로 이런저런 많은 이제 지탄을 받았던 문재인 씨가 지지율이 쭉 잠식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아일보의 분석을 딱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고한 지지율을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쫙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뭐 한때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디 표를 잠식을 했는가 하는 거 보니까 어디게요? 글쎄 안철수인가? 안철수. 진짜? 안철수가 확 꺾였어요. 지금은 6%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쪽의 표가 확 떨어졌고 또 약간 떨어진 쪽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래서 안철수, 박원순의 이 지지가 이재명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고구마 사이다 논란에 끼려고 본인은 김치를 자처하셨는데. 아니 그리고 이 있잖아요. 정당별로 정당별로도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정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가라고 했더니만 어디예요? 정의당? 네, 정의당. 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근 30% 가량 이재명 후보에다 이제 지지를 쭉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사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그래서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애당초 대권 전국이 쭉 이어질 때 저희들이 한때 또 분석도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을 메이저 그룹의 이런 후보군으로는 아무도 분류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군소 후보 이렇게 쭉 보던 면이 있었는데 완전히 치고 올라오는 이 형국이 마치도 2002년도에 노무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형수 욕설 발언이 네네. 나타났죠. 근데 원래 옛날부터 있었죠.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장인 논란. 노무현 대통령 장인 논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제는 견제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형수 욕설 그 뭐 음성 녹음 이거는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탁탁 던져주는데 사이다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모습을 좀 느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자는 몸살인다고 뭔가 이렇게 촛불 전국에 주도적으로 국민들과 뭐 자기 모든 거를 버리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촛불을 뒤따라가는. 이를테면 먼저 촛불 민심을 대변하면서 촛불 민심을 앞장서 나가는 게 아니라 촛불이 이렇게 뜨네? 그러면 여기에 편승하는. 일정에 보면은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초반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다들 그랬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그러니까 한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촛불 집회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것도 주저했잖아요. 역풍 맞을까봐. 그 존재하지도 않는 역풍. 완전 관념론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촛불이 타오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함께 가고, 그리고 촛불이 탄핵을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탄핵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민심이 보기에
저래가지고 저거 대통령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 저는 인물의 호불호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빠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봤을 때 세련되게 빠는데? 그렇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봤을 때 진짜 같잖아. 아니 빨면 어떻고? 아니 뭐가 초장에 잘한 건 잘한 게 맞다. 있으면 칭찬하면 되는 네. 거고 못한 게 있으면 욕하면 되는 거고. 잘한 건 맞다. 잘한 건 맞죠. 그 잘한 거 잘했다고 하는 거 빠는 건 아니죠. 못하는데 잘했다고 하면 그건 빠는 아니, 거지. 빤다는 것도 전 좀 그래요. 칭찬해 주는 표현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저급한 표현이지. 잘하는 걸 격려하고 못하는 거를 견제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시장이 지금부터 보이는 행보는 정말로 촛불 민심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꾸준히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모든 기득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별로 없죠. 뭐 기초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이 있겠습니까? 근데 촛불 민심과 계속적으로 함께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 자꾸 그 영화 명량에 나오는 명량. 알겠습니다. 명량. 예.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이제 하신 발언이긴 하지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저는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론조사를 얘기했는데 문재인 후보권은 고정되고 안철수와 네네. 어디? 박원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대폭 정의당 깎였어요. 이쪽에서 좀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 약간 부동층 표심도 움직였다 지금 그렇죠. 이재명 네,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치고 갈 수 있는 네. 거다. 뭐 지금 한 18%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도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이 정도 유력 주자면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거. 근데 우선 곽 박사님 표현, 전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현상은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을 주목하라. 네. 안철수를 건지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철수를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 밀었냐 그 시기에. 그렇죠. 그걸 새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씨도 지금 이런 부동층까지 약간 결합이 되면서 2위, 3위 치고 올라가는 게 쉬운 현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뭔가 여기서 맞아 떨어진 게 있다. 그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용감한 거지. 네. 그걸 뭐 용감한 거든 뭐든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더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게 향후 이 진보 진영, 국민 촛불의 뜻을 받드는 방향이 여기에 뭔가 주요한 뭔가 암시가 있지 않겠나 과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촛불의 기본 민심은 분노 아닌가요? 분노. 이 사태에 대한, 이 정국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이 얼마 오를까? 이렇게 가면 오를까? 지지율을 2% 더 올리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식의 계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그리고 그 하나의 이 세력이라고 하면 그 세력의 행보 자체가 과거로부터 보여왔던 일관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뭔가 이런 기득권에 저항하려고 하고 되지도 않는 거 대충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거 꼬마 민주당 부산에 출마해가지고 그 앞에 청중도 별로 없는데 계속 목이 쉬라 얘기하고 뭐 그런 모습들의 연장선에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도 청문회 때 전두환한테 재떨이 그렇죠. 집어던질 때 그때 다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 그 민주당 그 원로나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그랬겠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밀고 갑니까? 이 역사의 중심부로. 따지고 뭐 그런 얘기는 또 없네. 노무현 의원이 재떨이 던져가지고 노태우가 계속적으로 집권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네. 이재명 현상 얘기할 때는 저한테 좀 집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씨랑 술을 한 잔 해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예. 장례식장에서. 네. 저희 같은 단체 있는 이제 김순교 변호사님 장례식 때 두 분이 성남에서 이제 2002년도에 처음 변호사 개업을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주를 했잖아요. 장례식 때.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분 관계를 얼핏 듣긴 들었는데 잊고 있다가 장례식 때 혼자 그냥 터벅터벅 들어오시고 조문하시고 네, 딱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때 보셨죠? 곽 박사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김승규 변호사님은 이를테면 우리 윤 대표님이 함께 공동의장직을 하셨던 분이시고 제가 예전에 그 민권연구소 시절에 저희 연구소 소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네. 김승규 변호사님이시죠. 제가 통합진보당 당직자 시절에 저희 최고위원도 하셨죠. 예,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네. 가볍게 시작한 게 무겁게 되네. 네. 하여간 술을 한잔 해봤다. 네. 근데 어찌됐든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봐야 된다. 예전에 이제 이정희 대표가 대선 때 이제 뭐 닭깎기 마사오나 이런 거는 약간 선진적 발언입니다. 사실 많이 회자되지 않았고 박정희의 친일 행적 이름 이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딱 던지면서 파문인 거잖아요. 진짜? 진짜 하면서 역사 공부가 다시 된 거죠. 사실 전 국민적으로. 근데 이재명 씨는 사실 그런 면도 약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는 죽을 때까지 감옥 살아야 된다. 이런 발언은 제법 약간 선진성이 있다. 네. 근데 이런 발언을 나머지 정치인들은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못 하잖아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이렇게 했다가 역풍이 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그렇죠. 되나? 계산기를 이재명 씨는 두드리죠. 네. 얘기를 딱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이게 주는 근데 이게 저는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게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 사이다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 살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역사적 내용이 함축돼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 일반 정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던지는 말들이 그걸 캐치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치를 딱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던지는 여기에 강력한 진짜 사이다도 어울리네요. 따자마자 기포가 확 흔들고 따는 기포 있잖아요. 아시죠? 팍 하고 딱 쏘면은 밑에 뭐 샴페인이에요. 네. 여기에 힘이 있다. 이재명 시장.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정서를 즉시 대변해 주는 거. 그 즉시. 재지 않는 거. 여기에 이재명 시장의 결정적 힘 아니냐. 참고로 사이다를 톡 쏘는 느낌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생마늘을 한 2-3개 씹어 먹고 그러고 사이다를 원샷하면 완전 끝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근데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정치하는 게 참 뭐 대단해 보일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 현상을 보면서는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정치가 원래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게 정치인데 이재명 현상에서 그게 전형적으로 보여졌다. 국민들이 막 얘기를 하고 싶어도 200만 촛불이 있어도 언론 조명 또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게 있는가. 이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있는 거고 정치 지도자를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근데 바로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 이 간단하고 이 쉬운 거를 왜 정치인들이 못하고 있었을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아까 부동층이나 여론이 이렇게 탁 모여서 띄워지는 건 저는 국민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SNS나 발언을 하면서 감이 온 거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바로 해주네? 그러니까 촛불 전국이 되자마자 국민들이 저는 일부러 띄웠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것도 특이하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도 특이한 거잖아요. 옛날에 총선 때 국민의당을 호남에 잡아놓은 난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막 그 새누리당 비박계 말려갖고 저만치 가도 벌써 갔을 판인데 호남에서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발목을 요렇게 가기만 가봐라. 발목을 전부 다 잘라버릴 테니 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신의 한 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 현상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신의 한 수가 있다. 모든 정치인들 잘 봐라. 이재명처럼 말만 잘해도 니들은 뜰 수 있다. 근데 안 띄워주잖아요. 이재명보다 한 발 다 늦잖아 지금. 이재명 씨가 딱 터트리면 그날 밤에 전부 다 참모진 회의한 다음에 다음날 일정 발표가 나오잖아. 나머지 야권 후보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을 따라가지 말고 국민을 믿고 용감하게 던져라 몸을. 이런 거를 뭔가 제시해 주지 않았나 지금.
사실 문재인 씨나 사실 박원순 씨나 그리고 김부겸 씨나 야권의 유력한 주자들이 이재명 시장이 17% 이렇게 나온 2위권까지 올라간 반기문 제치는 거 안철수 제치는 거 보면서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조직력, 경험, 뭔가 위상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위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으로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모두가 민심을 딱 읽고 운동하려고 하는 민심을 읽고 정치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곽 박사님 말대로 이재명 현상이라는 걸 딱 박아놓고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의 이재명 현상이라는 게 단순히 2016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판가름되는다는 부분보다는 그 이전 단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재명 현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안 올라가냐. 어떻게 이재명만 올라가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눈초리나 이 보는 분석력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로부터. 이 사람의 정치적 스탠스와 이 스펙트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네이버 실검 1위가 있잖아요. 네. 이정희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가 어떻게 특검 추천 인사 1위에 올라가고 네이버 실검 1위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현상과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저 진짜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워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박근혜 청와대 최순실 이 새누리당 일당을 어떻게 조져버릴 건가 라고 하는데 조져버리려고 하면 도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도구를 뭘로 조져야 되냐 저거를 할 때 도구를 막 서랍을 꺼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확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뭡니까? 이재명인데 이게 이재명 좋다. 이재명으로 조져버려. 그러니까 또 생각나서 옛날에 잘 듣던 칼거 뭐냐? 이정희 있었지. 이정희도 꺼내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촛불 민심이 정말 뜨겁다라는 거. 네. 야 그럼 왠지 저는 탄핵안 가결된다에 한 표 저는 던집니다. 네. 저도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다들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도구를 찾는다 딱 얘기하셨을 때 도구의 성능을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몇 가지 현상은 있지만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 도구들을 써봐야 아는 거잖아. 네. 그런 면에서 다시 또 생각된 건 예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진보 정치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판은 운동장이라고 따지면 기울어져 있다. 진보는 기어 올라가야 되고 네. 유리한 쪽에서 볼을 차고 있다. 수구 보수가.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동의는 안 했어요. 저는. 저런 마인드로 하는 이상 안 된다. 근데 이번에 딱 봤을 땐 운동장이 확인이 됐죠. 어떻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국민이 위에 있는 거죠. 수구 보수 진영이 밑에 있는 거지. 네. 언뜻 보기에 쟤네가 돈이 있고 공권력이 있어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항상 내려보고 있는 거잖아. 얘네를 어느 순간 준비만 되면 확 쓸어버린다. 그게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냐. 새누리당, 친박계, 비박계, 국민의당, 민주당, 야권을 국민들이 손에 놓고 갖고 놀았잖아요 지금. 물론 언론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인데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안 달아주고 아무리 뭘 우리가 하면은 나쁘게 몰아붙이고 종북몰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 사태가 딱 일어났을 때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끊임없이 즉각 퇴진을 외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언론들도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그 4월 퇴진 입장 밝히고 나서 박근혜가 이제 그때 당시에 4월 퇴진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었지만 그 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새누리당이 4월 퇴진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나서 이게 입장이 정해진 이상 이 이후에 촛불 들고 나오는 건 불순한 세력이다라는 걸 썼어요. 사설을 조선일보가. 맞습니다. 근데 본색이 지금 국민들이 드러났죠. 근데 국민들이 즉각 퇴진 외치니까 그 말은 다 기어 들어가고 다시 또 국민들을 조명하잖아요. 촛불을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압도적이고 국민들이 정말 위에 운동장 위에 서 있으니까 우리 누구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탓하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TV조선 딱 보니까 이제 김기춘이도 딱 드러나고 이게 단순히 박근혜 부역자 문제가 아니라 이 수구 기득권 집단의 시스템이
하나씩 이제 본색과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항쟁이 일어날 때는 첫 번째 불이 난 거점들은 다 언론사였습니다. MBC.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항쟁이 딱 발화가 되면 언론사 먼저, 왜냐하면 입부터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초기에 사실 촛불 네. 초기에 MBC 이런 데가 MBC 마크를 못 달고 왔다잖아요. 마크를 띄고 왔다잖아요. 그리고 JTBC 지나가면은 막 귀를 이렇게 터주고 이럴 KBS 정도로 차만 했단 말이에요. 보이면 시민들이 피켓을 다 스티커 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언론에 대한 것도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언론이 어느 자세인지도 시민들이 이미 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왜 했냐면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 이 나라를 한번 이끌어보겠다. 국민을 대변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가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완전 미끄럼을 타고 쭉 날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려니까 다 겁이 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면에서 전 이재명 현상이 국민들 말을 그냥 재지 않고 대변할 수 있는 근저에는 이 국민들을 대변만 잘해도 되겠구나. 내가 국민들의 충복이 돼야겠다. 지팡이가 돼야겠다. 신발이 돼야겠다. 운전수가 돼야겠다. 이런 걸로 이 운동장에서 하면 전 충분히. 아까 전에 이정희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시장도 하나의 도구라면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뛰어내리지 뭐. 이 사람 뭐 미끄럼이 아니잖아. 낭떠러지를 뚝 떨어질 스타일이잖아요. 그 대선 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뭔가 곽 박사님 말대로 이런 도구들을 찾지 않냐. 우리를 믿고 띄워주고 우리를 믿고 날라주고 우리를 믿고 뛰어내릴 각오가 돼 있는 이런 정치를 찾고 있지 않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이 이 한국 사회에 썩어 빠진 이 친일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것을 마치도 지금 국민들이 무슨 공룡 화석 발굴하듯이 살살살 털어가지고 전부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당장이 오늘 청문회 때 삼성 작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정경련 해체한다 그러고 뭐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 이제 해체한다고. 문 닫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벌까지도 지금 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 너무 못하더라 이재용. 지금 이 대본대로 한 거죠. 연기를 극단적으로 잘한 거죠. 이재용이. 그럼 거기는 수초 왕자? 완전 대본. 전 연습까지 하고 왔다고 봐요. 연습은 물론 했겠지만 정말 뭐 심리 분석자. 근데 느껴지는 게 이제 눈에 동공지진이 그리고 오는 것 같던데. 삼성 계열의 유명한 PD 연출 화면 찍는 사람들 한 10명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대본 연습을 하고 한 거죠. 실제로. 물론 대본 연습을 울먹이는 하겠지만. 장면도 약간 있었다면서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까 박근혜 심리를 봤잖아 우리가. 얘네는 그런 심리가 없어. 아무튼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삼성 압박 면접 당장 없애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더 하면 지금 공룡 발굴하듯이 지금은 친일 전제를 탈탈탈 발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털어야 된다. 이 정도로 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왜 공룡 화석 같은 고생물학자죠. 공룡 화석 같은 거 발굴할 때 예를 들어 턱뼈 하나만 발굴해도 그거는 뭐 논문 쓰고 교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됐다 이 정도도 말자 이래가지고 중단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대박을 놓치는 거잖아요. 더 파야지 더. 팔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파들어가야죠. 우리가 지금 촛불의 힘으로 이걸 싸그리다. 지난 이 친일의 이 70년 뿌리가 얼마나 100년 뿌리죠. 70년 뿌리가 아니라 100년에 걸친 이 한국 땅에 잠식해 있던 친일의 뿌리들을 그 산산뿌리 털듯이 살살살살 전부 다 털어가지고 끄집어내버려야 되지 않냐. 진짜 박근혜 7시간도 지금 1시간 반 찾아냈으니까 나머지 5시간 반도 찾아내 탈탈탈 텁시다. 그거는 초단위로 잘라가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200만, 230만 이런 촛불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경찰들이 되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거기도 가슴 뛸걸요?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부에서 경찰 지휘부나 수구 기득권 지휘부에서 청와대에서 저는 경찰을 극찬을 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 마치고 나서. 야, 경찰 역사나 경찰 이론에 보면 경찰 병력 맥심 뭐 지금 3만 얘기하는데 한 3만에서 뭐 예비 병력이 다 나왔대요. 지금 일반 병력은 한 2만 5천 내외인 것 같아요. 2만 5천 가지고 우리 이론상으로 보면 2만 5천이면 그 촛불 두는 사람이 20만에서 30만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야, 니들은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250만 원을 계속 커버하고 있구나. 대단하다.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경찰 지휘부한테 청와대가 2만 5천을 쥐고 250만 원을 계속 맡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어찌됐든 청와대 행을 맡고 있는 거고 뭐 100m까지 진전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항쟁에 국민들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에서 국민을 사이다 같이 대변해주는 정치인 한 명이 되게 절박한 것처럼 항쟁 전국에서도 230만, 40만, 250만의 물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길을 틔워주는 이런 아직 항쟁 전국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는 촛불이 크게 번져진 거고 항쟁이라는 거 보면 저희가 뭐 역사적으로 쭉쭉 보면 항쟁은 또 이거랑은 양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촛불이 이 흐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런 방향을 좀 더 잘 열 수 없을까? 꼭 정치인 면면의 탓이 아니라 이 제야에서도 그리고 뭐 지금은 저번에 나오셨던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퇴진행동. 이런 분들도 더 이런 데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재명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촛불을 들려고 매주 추운 겨울 이렇게 나오시는데 수백만 명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의 지향이 더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뭔가 단순히 이제 행사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대에 앉아서 국민들이 행사가 약간 부족하고 답답하고 뭔가 재미가 없거나 발언이 약간 이런다고 국민들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가 이 정치적으로 이 촛불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서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이 규모만큼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데서는 국민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지도부 평가는 약간 된다 지금. 그래도 뭐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촛불은 진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송에서 촛불 진화가 양적으로도 팽창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청와대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타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춘천. 뭐 전국적으로 지금 촛불이 확산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촛불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언젠가는 저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득권층은 대한민국 1%도 안 되는데 1%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기득권은 99%의 촛불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학교 때 총학생회장 하기 전에 너무 안 어울리죠. 제 곱상한 모습이랑은 안 어울리지만 제가 총학생회장이 네, 옛날에 투쟁국장 같은 걸 네. 했어요. 학교에서. 네. 외모랑 너무 안 맞잖아요. 예. 그건 너무 거친 일 네. 같고 근데 했어요. 네. 네. 한때 한 7, 8천 명씩. 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약간 뭐 전술 이런 거 있잖아요. 행진 뭐 이런 전술 관심이 많은데 결국 제가 좀 한 몇 주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꿈을 꿨어요. 진짜 수염이 난 실형이 나타나디만 뭘 그렇게 답답해하냐. 내가 쭉 보니까 지금 청와대로 전국에 있는 병력을 다 모아놨다. 근데 그래서 얘네가 피로도가 엄청나다. 그리고 요즘 봐라. 그러지. 정경들이 맞아. 안 됐어. 옛날에 뜨뜻한 국물 떠다가 밥차가 와가지고 트럭으로 와서 밥 먹고 도시락 먹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그 시민들 장면 보이지 않나요? 식당 들어와서 밥 먹는 식당 들어와서 밥 먹고 초코파이 먹는 밥차가 못 들어오는 못 거야. 들어오는 거야. 왜냐 이번에 삼청동에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령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삼청동 길 골목 안에 버스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 병력도 뛰어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걔들은 그 와중에 뭐냐 새누리당 먼저 계란 맞았다고 청소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자동이나 청운동 센터 동십자각 이런 데만 집회 신고 행진 신고를 내지 말고 북쪽에도 한 2군데만 내라. 북쪽에도 산길로? 아니 산길 말고 큰 길이 있잖아요. 자하문 터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생각한 게 왜 자하문 터널을 생각 안 했지? 아니 진짜 경복고등학교도 그 있고 있잖아요. 청와대 성균관대 뒷길도 있고. 근데 청와대 서울길을 잘 포위- 몰라가지고. 청와대 포위 지도인가 그 봤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뻥 열렸더라고. 디귿자로 이렇게 딱. 그래서 그 2군데다가 집회 신고를 내고 행진 신고 100m까지 되니까 이제 100m 밖에요. 그거는 그 2군데다 내면 병력이 더 꽉 막히는 거예요. 병력이 꼼짝도 산에 못 올라가 하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꼼짝도 못하게 골목에 꼼짝도 못하게 갇히는 진짜 거예요. 포위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청와대는 더 못 가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국에서 올라온 이것도 약간 그 신령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야, 잘 봐라.
지금 병력이 광주는 원래 안 올라와. 안 올라온 데더라고. 광주는 예전부터 광주 항쟁도 있고 해서 5.18에. 예, 서울에 아무리 큰 뭐가 있어도 광주 병력은 서울 안 올린다. 근데 부산 대구는 다 올린다는 거야 서울로. 근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어. 부산 대구도 못 와. 지난주에 4만 원, 새누리당 현판에도 막 10만 막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막 그리고 양상도 행진이 약간 더 범위가 넓어지고 하면 대구 부산도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병력은 줄어들고 근데 그게 청와대로 완전 꽉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그 시간에 새누리당을 가고 그 시간에 헌재를 가고 그 시간에 정부 종합청사를 가고 그 시간에 검찰을 가고 나머지는 옛날에 학생운동 하던 분들이 얘기했던 해방구 같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병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뭔가 실령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는 뭔가 눈이 탁 트이더라고. 250만 서울에 뭐 최고 얼마였죠? 서울이 170만? 170만? 170만 동력이면 이제는 사실 뭐 전술상 막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도 국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 마구잡이로 집회신고 이것저것 막 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새누리당도 가자, 국회도 가자, 헌재도 가자 해도 광화문엔 100만이 있을 거예요. 맞아. 어. 아니 근데 사실 뭐 헌재나 뭐 정부종합청사나 이런 데는 다 강화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응. 집계 추이가 변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언제죠? 11월 12일에 그때 민중총궐기 자리에 네네. 그때 전국 집중했지 않습니까? 100만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집회 인원 추산이 변했어요. 전국 집회로. 전국 집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30만이 나타나느냐. 이거 전국을 다 합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촛불 집회 때 230만이라 그러지 누가 170만 촛불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전국 집회로 근데 나갔다. 사실 숫자 세는 게 이제 더 이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170만이 굳이 안 그래도 비주가 터지겠는데 이제 네. 압사당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을 했잖아요. 결말을 보고. 그리고 지금도 탄핵을 추진하잖아요. 국회 손으로 가자. 근데 국회 손에 넘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회도 할 바를 해라. 궁극적 목표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하야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다. 수구 기득권 세력 저번 우리 방송에 했다시피 이 권력이 안정적 이양이 명예로운 태진, 질서 있는 태진의 본질은 저는 안정적 권력 이양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이걸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청와대 문 앞에 가서 우리가 텐트 치고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 문 앞에 가서 삥 둘러갖고 농성을 해야 된다.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는 노력은 멈추면 안 된다. 탄핵과 별개 문제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 아까 이 꿈에 나온 전술 문제 제가 어떻게 전술을 짭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방송이나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비상국민행동 그때 버스 넘자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퇴진행동. 네, 퇴진행동. 전 그건 완전 단무지라고 생각해요. 버스 넘는 게 싫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반감도 있는 거예요. 버스 넘는다고 안 했어. 버스만 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작전이 1000가지 만가지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한번 들고 나오면 나올 때마다 성취감이 더 배양될 수 있도록 맞아요. 더 승부를 계속 뭔가 새로운 변화된 국민이 나타나야지. 이건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병력은 예. 2만 5천이 간 넘는 거예요. 근데 250만이 나왔는데 2만 7천을 감당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폭력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무장을 하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지금. 하지만 조금의 지혜와 기술로도 국민들이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지금은 폭력을 쓸 때가 아니라 머리를 쓸 때죠. 저는 폭력도 사실 그래요. 폭력이 가장 무서운 폭력이 뭔지 아세요? 머리지. 비폭력의 조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가장 무섭다 이거는 오히려. 폭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서 기성의 시스템, 통제된 시스템을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은 광화문의 세종로 도로에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성체제 교통질서의 마비잖아요.
근데 요즘에 언론들 보면 전부 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혼잡을 빚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대.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 꿈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전에 독일에 로또 사과. 케쿨레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벤젠 아시죠? 일부러 자꾸 어려운데 꼬는 거죠. 아니 벤젠의 네. 벤젠의 구조를 이 사람이 밝혀야 되는데 진짜 이게 희한한 게 스펙트럼이 상당히 단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벤젠이 어떻게 이게 되냐? 분자가 상당히 커다란데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야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며칠 밤을 새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꿈에 뱀 세 마리가 한 마리가 꼬리를 물고 또 옆에 있는 뱀은 옆에 뱀의 꼬리를 물고 그래서 뱀 세 마리가 꼬리를 물면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보는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꿈에 영감을 얻어 가지고 해가지고 고리형 스트럭처를 딱 만들어내는데 벤젠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꿈으로. 아, 제 꿈이랑 비슷하네요. 왜 전 눈이 그래서 싹 뜨였어요, 사실. 대표님 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야 진짜 얼마나 어떻게 이 국면을 한번 돌파해 볼까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맨날 며칠 고심하셨는지 우리 다음 주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운동 센터 위에 있는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라반특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번 할까요? 왜 그래? 아니 좋아요. 뭐 뭔가 공부를 해야 할수 되니까 있으면. 우리도 국민들 진출에. 그죠. 네. 라반특을 위해 시와 괜찮습니다, 노래. 저는. 아, 라반특을 위한 하면 안 되겠네. 라반특의 시와 노래. 라반특의 시와 노래. 우리 승혜 씨 시는 씨. 황선 저희가 다 소화하면 되죠. 노래는 근데, 우리 곽 PD님이 하시는 저 건가요? 감옥에서 시 많이 썼어요. 예. 저는 실제로 200만 촛불이면 이 촛불의 지성으로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폭력 비폭력 논쟁하고 경찰 차벽에다가 뭐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다가 계란 던지고 현판에다가 붙이고 있잖아요.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 던지면 그거는 폭력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계제는 그런 구태연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죠? 2004년도에 새누리 그 당시 한나라당에 계란 좀 던지고 다녔어요. 지금은 국민들이 국민들이 떼가지고 딴 데 갖다 버리고 그랬죠 그때. 변화를 그러니까 더 이제 국민들의 분노 아까 말씀드렸죠 도구를 찾고 있다고 무엇으로 저놈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이재명을 쓸까 이정희를 쓸까 근데 왜 이씨만 쓰지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촛불은 그 분노를 결국에는 달성하는 수준으로 계속 진화하지 않겠나.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 윤 대표님의 꿈이 그 케쿨레의 벤젠 구조 규명과 유사하게 지금의 풀리지 않는 구조 어떻게 200만으로 박근혜를 못 걸어내릴까라고 하는 부분이 규명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사실 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 지도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면 너무 도식에 갇히지 말자. 이미 우리가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촛불이나 기존에 했던 사회운동 방식의 범위를 뛰어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했던 아까 벤젠 그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 직위와 책임에 맞게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지혜를 짜고 실사를 하면 충분히 박근혜 하야를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정도 꿈 얘기밖에 못하는 거고 실제 앞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기술을 발휘하시라. 부탁드립니다. 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